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6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뭐 이사 관련된 거, 뭐 부동산 매매 등등 관련해서 집에 대한 점단을 해단하는 그 강의를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집터의 기륭을 보는 법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터가 길한지 흉한지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이사 가기 전에 집터.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갈 집이죠.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될 집터.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터의 기륭.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길한 터인지 흉한 터인지, 뭐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잘 되는 일이 없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지금부터는 하나의 점괘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접목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1번, 이사 가기 전에 집터. 앞으로 이사 갈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10월 25일 날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계약을 한 집인데 그 집터가 길합니까 흉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택사람께가 나왔어요. 이사 가기 전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사 가기 전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효하고 2효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5효하고 2효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가장 좋은 건 5효가 2효를 극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예요. 근데 지금 이 점괘는 어때요? 2효, 가택효가 5효, 가족. 5효는 가족 모두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효를 지금 극하고 있어요. 2효가 관으로 화극금 하고 있죠. 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폭 망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줄초상 난다는 표현 아시죠? 그 정도로 흉한 집터예요.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집터를 알아볼 때 또 두 가지의 사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집을 보고 왔는가, 보고 온 상태에서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집의 집 주소와 동호수, 아파트라면 동호수, 집 주소, 집원 전부 다 넣고 점을 쳐야 되고, 동호수까지 넣어서 점을 쳐야 돼요. 집을 안 본 경우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두 가지 사항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어떤가, 길한가, 흉한가를 점쳤더니 택사람께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 5효는 안 봅니다. 가택효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효. 자, 가택효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관이 있죠. 좋은 집터예요? 안 좋은 집터예요? 안 좋죠. 그리고 세효는 어때요? 형이 임해 있죠. 돈 나가는 집이에요. 돈이 줄줄 새는 집, 모아지지 않는 집. 그리고 관효, 택효의 관효,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터. 그래서 이런 집터에 살면은 항상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이 꼭 한 명 이상은 생겨요. 그리고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고,
그리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안 풀립니다. 돈이 새 나가고 모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없는 살림에 또 사기당하고, 그런 일이 빈번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택효에 관요가 임한, 이사 가기 전이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던 간에 택효에 관이 임하면 무조건 이거는 관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이사를 가라.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귀신을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점괘 한번 볼게요. 이사 가기 전에 집터를 점을 본 거예요. 네, 화산역계가 나왔어요. 자, 오효하고 택효를 보라 그랬어요. 자, 어때요? 화생토 이렇게 해주죠. 오효가 이효를 극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택효가 오효를 이렇게 상조하는 게 두 번째로 좋은 상황이에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사 가도 되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기란지 흉한지를 봤어요. 그럼 뭘 보라 그랬어요? 세효하고 택효 보라 그랬어요. 세효는 손이 임했어요. 뭐 나름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효에는 형효가 임했어요. 그럼 어때요? 돈은 모아지지 않는 집이다.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집은 아니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지만 돈이 모아지지는 않는 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관기가 지금 3회에 복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월과 일은 안 보셔도 돼요. 전체적인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월과 일은 안 보시고 그냥 괴상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괘. 이사 가기 전에 그 집터가 어떤가를 점을 쳤더니 천수손괘가 나왔어요. 동요도 다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오효하고 택효만 가지고선, 그리고 세효만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요도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집터를 물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효에 재가 임했고 택효에 소녀가 임했어요. 그럼 어때요? 택효에서 오효를 이렇게 생조해 주죠. 그 집터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길하죠. 이사 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기란지 흉한지에 점을 쳤는데 천수손괘가 나왔어요. 택효하고 세효 보라 그랬어요. 집은 어때요? 편안하죠. 귀신 문제도 없고 안락하고, 이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세효는 어때요? 빡빡하게 살고 있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지만 돈은 못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이 잘 벌리는 집터로 가야 되겠죠. 자, 이사 가기 전에 집터 기흉을 봤는데 택수공개가 나왔어요. 동요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효하고 이효. 자, 이효 택효에서 이렇게 오효를 생조해 주고 있어요. 토생금으로. 좋죠. 이사 가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어떤가 이렇게 점을 봤는데 택수공개가 나왔어요. 택효하고 세효보라고 그랬어요. 세효 보니까 돈은 잘 벌려요. 그죠? 돈이 있는 집. 근데 택효가 부가 임했어요. 그럼 부가 임하게 되면 어떤 게 맞냐면, 택효에 부가 임했을 때는 우울감, 외로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이 부효가
택교에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집터에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게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울증, 우울감, 외로움, 고독. 네. 그래서 이 집터가 기란가 흉한가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세유에도 재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택효에 부가 임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축축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집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살아도 괜찮죠. 이렇게 새해 재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심각하다면 이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전에 집터가 기란지 흉한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뇌수액계가 나왔어요. 자, 5효하고 2호 뭐라 그랬어요? 어때요? 토생금 이렇게 생해주죠. 네, 좋은 집터예요. 이사 가셔도 돼요. 여기에 관요가 택효에 아니 5효에 관요가 임했다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2효에서 생조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기란가 흉한가 봤어요. 그러면 택효하고 새를 보라 그랬어요. 네, 택효에 새가 임했고 새에 재가 또 임했어요. 어때요? 완벽하죠.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물운도 좋고 관요는 또 이렇게 5효에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영향을 아무것도 끼치지 못하고 완벽한 관계입니다. 네. 이런 집에 살면 돈도 잘 벌리고 항상 그 청량하고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 가기 전에 집터의 기흉을 알아봤어요. 네, 택천쾌가 나왔어요. 자, 5효하고 2효 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5효가 2효를 극하고 있죠. 이게 제일 좋은 정계예요. 그러니까 손이 붙든 관이 붙든 형이 붙든 제가 붙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5효가 2효를 극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 우리 가족들이 가족이 넷이든 다섯이든 뭐 둘이든 하나든 우리 가족들이 이 집터의 기운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눌러서 살 수가 있는 터인 거예요. 그래서 기란 거예요. 네. 자,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기란지 흉한지 알아봤어요. 택천쾌에 나왔어요. 자, 세효하고 저기 택효를 보라 그랬어요. 세효는 손이 임했어요. 좋죠. 근데 택효에는 관이 임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택효에 관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물은 사람, 손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식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 그리고 만약에 식구가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뭐 친구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뭐 등등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같이 이제 뭐 술도 한잔 먹고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문제 없는데 다른 가족한테 귀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귀신 처방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귀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이사 가기 전에 집터의 기륭을 보는 것은 5효에서 2효 택효를 극을 하냐 아니면 택효가 5효를 생조하냐, 이 경우만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5효하고 2효가 같은 오행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5효는 지금 유금이에요. 그러면 택효가 뭐 신금이나 유금이나 이렇게 같은 오행으로 임해 있어야지 세 번째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가기 전에 집터를 볼 때 그 세 가지의 경우가 해당이 안 되면 안 좋은 집터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지금 이정표처럼 5효가 2효를 이렇게 극하면 최고의 베스트. 네, 이사 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터는 세효와 택효만 본다. 세효는 나, 점을 부른 사람. 그럼 택효, 집터의 기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집터를 기룡을 알아볼 때는 두 가지 사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내가 그 집을 보고 온 상태에서 점을 치면 주소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저께 보고 온 아파트 혹은 오늘 보고 온 아파트, 그 집을 이사 갈까 생각 중인데 이사 가면 길하겠습니까? 흉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점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요새는 뭐 아파트도 뭐 부동산에서 잘 안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 살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검증이 안 되고,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주소, 집원, 동호수까지. 그러고선 점을 봐야 돼요. 내가 집을 못 본 상태라면.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성립이 안 되면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식의 어떤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터는 뭐 내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뭐 현재 살고 있는 집터가 어떻습니까? 길합니까? 흉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터의 기륭 보는 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쉽게 가르쳐 드렸어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